우리가 원래 허기가 지는 이유는 예. 현재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거든요. 근데 잘못된 탄수화물, 즉 가공된 탄수화물, 초초초 가공식품들이 들어오면서 이 인슐린이 교란된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렵게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나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약을 파는 거고, 네. 실제로는 가짜업인 거죠. 대부분은. 대기자 TV. 지금 간헐적 단식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보고 있을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맞아요. 다이어트 네. 어떻게 또 생각해야 될까요? 먹고 살만 하니까 실은 살이 쪘다는 걸 수도 있고,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서 아이들은 살이 쪘다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키우려고 먹었는데 그 먹은 음식이 되려 독소가 몸에 쌓여서 네. 항상 그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팔 때 겁주는 항산화 그 물질이 없애주는 산소 쓰레기, 활성산소. 아이들 몸에 그 활성산소가 배출이 안 되니까 살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그건 역시 일단 안 먹으면은 해결이 되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못 참으실 것 같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아이들이 해도 무방합니다, 실은. 그래요? 네. 내 아이들이 이미 중독이 돼 있다. 뭐 네. 콜라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예, 이런 예. 거에. 심지어 요새 친구들은 커피를 너무 잘 사 먹어요. 맞아요. 성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하니까 공복을 유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칼로리 없다고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뭐 당류 제로 이렇게 네네. 하는데 네네. 칼로리의 함정이라는 거죠. 칼로리만 없을 뿐이고. 네. 특히나 뭐 카페인이 문제가 되니까 네네. 아이들이 그래서 뭘 사 먹냐? 디카페인을 사 먹어요. 키 않고 하니까 디카페인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디카페인도 똑같은가요? 디카페인은 한 번 공정이 더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에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뭐 예전에는, 지금도 웬만하면 다 컸어요. 이 손톱 씌우는 물질을 갖다가 네네. 그걸로 카페인을 분리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 근데 이게 누가 얼마나 먹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준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네네. 커피에 대해서는. 왜냐 아직 술, 담배처럼 규제가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그럼 아이들이 디카페인 먹어버린다는 거죠. 술, 담배에 비해서는 커피는 그렇게 영향이 나쁜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동일 성산에 있으면 봐야 그렇게 됩니다. 보세요. 되게 불편해요. 제가 그때도 10세 미만 우리나라 사망률 예. 원인이 암이라고 자꾸 말씀드릴 맞아요. 수밖에 예. 없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게 쌓였을 거다. 네. 그래서 그거에 지금 하나의 방편으로 간헐적 단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헐적 단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청소년이나 부모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굶어라 이게 아니고, 네. 허기가 져? 그러면 채소 과일을 먹어라. 간헐적 단식 그렇게 활용해라. 제가 말씀드린 예, 예. 간헐적 단식은 굶어라가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을 때 굉장히 늦게까지 공복을 8시간, 유지하는 거죠. 8시간에서 12시간은 유지하는 공복을 유지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식생활 습관이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치킨을 시켜주고, 다음에 왜 TV 틀면은 치킨 광고 나오게 나오니까. 애들이 저거 먹고 싶어요. 뭐 이제 협상할 때 카드로 내미는 게 치킨이고 그리고 야식이고 늦게까지 피자고. 공부하는 맞아요.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뭐라도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부터 이미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밤에 간식으로 주는 게 사실 사과 뭐 이렇게 과일이잖아요. 과일 그거는 깎아주죠. 괜찮은가요? 밤에 먹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이제 밤에는 뭐든지 일단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가 맞는데, 네네. 안 자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소비가 있고, 그러면 2교대, 3교대 하는 거랑 똑같이 지금 신체가 에너지가 쓰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땐 가장 좋은 건 천연의 당인 거죠. 즉 당은 포도당, 탄수화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가장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건 자연에서 온 과당. 그게 그렇겠죠. 이제 수크랄로스, 설탕 이런 과당이 아닌데, 예. 액상 과당 때문에 공격을 많이, 또 일반인들이 헷갈리잖아요. 과일의 과당하고 액상 과당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예, 뭐 예. 이름도 비슷하고. 비슷하죠. 액상과당 주스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예, 예. 시중에 파는 그런 게 이제 무첨가 주스가 아닌 거고. 네네. 그래서 밤에도 차라리 저는 예.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과일. 밤에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게 조금 안 먹는다 그러면 통곡물. 통곡물. 네. 왜 밤에 사과는 독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져 온 이유가, 네. 밤에 무언가를 먹으면 그 속쓰림이 나타난다. 그리고 소화가 그래서. 잘 안 된다. 네. 저는 공복에는 일단은 안 먹어야 될 음식만 제한하고, 네. 아이들이
아이나 어른이나 채소 과일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들을 많이 없애고 네. 왜냐면 기생충이 있다라는 그거에도 막 공포 불안을 애들이 갖고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식습관이고 네. 지금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했었을 때 너무 이게 부담이 된다면 채소로 네. 과일식으로 시작을 네. 해봐라. 어느 정도 먹는 거 이런 건 상관이 없을까요? 채소 과일은 적정량이 자기가 먹으면 딱 생기거든요. 근데 피자나 짜장면 이런 건 무한대로 탕수육은 들어가죠. 중독이 돼서 계속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을 이걸 먹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애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인공 첨가물 화학 첨가제가 그렇게 먹도록 만들었어요. 이 식욕 조절 중초호르몬 교란되게. 근데 채소 과일은 딱 적정량이 들어가면 멈추는데 네네. CC 주스 기준으로 하면 저는 보통 500ml 말씀드려요. 하루에 드셔도 되고 한 번에 드셔도 한 번에. 되고 아이가 아니면 내 몸이 아프다 비염 아토피가 있다 그러면 기본 500ml는 먹고 네. 최대 1000ml까지는 꾸준히 먹어라. 그러면 어, 아침에 뭐 300에서 500 먹고 네. 저녁에 300에서 500 먹고 두 네. 번 나눠서 그럴 수도 먹으면 있겠죠. 그렇게만 아침하고 저녁에 특히 아이들 학원 갔다 와가지고 CCA 주스 그 500ml가 먹으면 아이들이 처음에 뭐 안 먹어 이럴 수 있지만 네. 점점점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린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포만감도 있고. 네네. 어. 포만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이걸 CCA 주스를 먹는데 포만감이 느껴질까? 우리가 원래 허기가 지는 이유는 예. 현재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신호거든요. 네. 근데 잘못된 탄수화물, 즉 가공된 탄수화물, 초초초 가공식품들이 들어오면서 이 인슐린이 교란될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렵게 뭐 인슐린 저항성이다, 렙틴 호르몬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약을 파는 거고 네. 실제로는 가짜역인 거죠. 대부분은. 계속 그 사탕하고 초콜릿하고 그건 무한대니까. 계속 땡기게 만든 네. 거예요. 케이크를 땡기게 만들고. 어. 그게 즉 주범이 설탕이었는데 네네. 그 설탕이 이제 모든 만병 비만의 원인으로 밝혀지니까 네. 고스란히 이게 이제 인공감미료, 아, 그렇게 넘어왔죠. 아스팜탄, 어. 아세팔륨 얘들. 근데 아스팜탄도 발암물질로 이제 등재를 하겠다. 음, 이제 얘기가 되니까 또 발칵 뒤집혔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사카린 많이 들으셨고. 맞아요. 네. 예. 설탕의 단맛의 200배, 600배지만 이게 우리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써서 당류제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요? 설탕을 안 쓴 대신에 인공감미료를 썼기 때문에 당류 제로인데 당류보다 훨씬 큰 개념이 당질이에요. 예. 당질은 제로가 아니에요. 아, 근데 마케팅으로는 당류로만 표시를 네. 하고 있다. 네, 당질이 문제지 네네. 당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네. 이거 하위 개념이라서 네네. 어른들이 먼저 이게 바뀌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어른들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 버리니까 입시학원이나 이런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지만 정작 건강 정보에 대해서는 촉각을 너무나 안 세우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비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만약에 비만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추천해 주실 음식이 있으실까요? 뭐 이걸 꼭 먹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소화비만은 놔두면 해결돼요. 실은. 놔두면 해결된다고요? 네. 뭔가 더 찌지 않나요? 약물이라든지 예. 인위적인 뭔가 특히 저는 추천드리는 게 운동시키지 마라 애들. 비만하면 가장 많이 해결책으로 운동을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을 덜 해도 된다. 네. 오히려 하지 말아라. 아이들 특히 기준으로 하면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게끔 이미 진화가 완료됐고 신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반하는 행동만 안 하면 되는데 네네. 이 단백질이라는 것과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모든 헬스 산업들이 결부돼서 네네. 운동을 강박적으로 시키는데 네네. 아이들은 진짜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게 다 하면 되지 네네. 인위적으로 뭐 헬스장을 보낸다든지 억지로 걷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시켜놓을까 애들이 배가 고파서 그 다음 뭘 먹냐 다시 또 치킨 먹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다. 운동을 할수록 더 땡기나요? 더 땡겨요. 더. 그러니까 악순환을 먼저 연결고리를 끊고 나서 운동을 시켜야지. 네네. 이 음식은 안 바꾼 상태에서 운동만 강압적으로 네네. 시켜버리니까. 운동 자체를 부정하시는 건 네, 아니지만 네. 이거를 했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앞에 있는데 이걸 네, 놓친다. 네. 배고파서 더 먹어요. 더 먹는다. 더 먹고 더 살찌고. 예, 예. 그러니까 운동 바짝 시켜서 5kg 뺐는데 다시 3개월 뒤에는 10kg 쪄 있다니까요. 비만의 굴레를 끊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완치가 충분히 가능하다 비만도. 비만도. 네. 근데 이게 프레임을 인식 전환을 바꿔야지 먹는 거에서부터 덜어내면 된다. 근데 기존 먹는 거에 더해버리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비만은
덜어내라. 뭘 덜어낼까요? 이렇게 먹어야 될 설탕. 것들 그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가장 치명적인 건 이제 튀긴 거죠. 튀긴 거. 아이들이 튀긴 걸 네네. 제일 많이 먹어요. 전 설탕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튀긴 거 먼저네요. 튀긴 게 더 중독성이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어. 설탕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제 안 좋다는 걸 알아서 이제 뭐 빵도 뭐 글루텐 프리 이렇게 찾듯이 자꾸 설탕을 안 쓰시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시거든요. 그 기업들도 그런 거를 자꾸 전면 내세우고. 네네. 근데 튀긴 것처럼 우리가 치킨 먹으면서 제의식 느낀 적이 없거든요. 예. 치킨에 트랜스 지방 몇 그램이라고 표기가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맞아요. 이건 나오겠죠. 네네. 튀긴 거니까. 튀긴 거니까. 네. 근데 그거는 뭐 애들이 2, 3일에 한 번씩 먹어요. 탕후루도 맛있는 게 설탕을 발라서 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탕후루가 인기가 네, 아이들이. 예. 탕후루를 엄청 먹는다고. 그 마라탕 먹고. 와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튀긴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공된 것들. 가공된 거. 초초초 가공식품들. 네네. 먹을 게 뭐 있어 애들한테 하지만 그 입맛을 한 번만 바꿔주면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일단 먹는 것 중에 이런 부분 중독된 것부터 솎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솎아내는 거에 중독돼 있으면 이게 자꾸 생각날 텐데요. 맞아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그래서 중독성을 제가 끊어야 되는데. 7대 3의 법칙을 또 7대 3의 명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레시피를 계속 안 들려다가 7대 3의 법칙을 넣은 이유가 저도 지금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돈가스를 먹는단 말이에요. 뭐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먹고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뭔가를 먹어요. 그러면 해소가 돼요. 네. 이미 알던 맛이라 이건 끊을 수는 없어요. 네. 이게 무서움이라는 거죠. 못 끊는 건 중독이 된 거고 중독된 건 약물이라는 얘기고 약물은 모든 부작용을 갖고 온다 우리 몸에. 그건 단순한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7대 3의 법칙은 7을 채소가식 통곡물 견과류를 넣고 통곡물 경험. 3으로 제한해라. 여기는 이제 동물성 식품 고기도 들어가고 핵심은 이제 가공육이죠 우리 아이들. 아까 제가 튀긴 거 얘기 드렸는데 그 다음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게 가공육이란 말이에요. 햄. 네네. 햄도 막 고급진 거는 또 비싸게 나와요. 네, 그럼요. 근데 모든 가공육은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으로 넣어주면 된다. 동물성 식품. 예. 그래서 실천을 할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달력에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치킨은 오늘 기존에 먹었나? 퐁당퐁당 먹었으면 오늘 먹었으면은 내일은 안 먹는 걸로.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7대 3의 법칙 하면 아침에 일단 간헐적 단식이든 채소 간식 먹는 걸로 하고. 합의가 됐잖아요. 네네. 하루에 2끼니까 18번이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두 끼인데 점심 때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급식까지는 조절이 안 되잖아요. 엄마들이 해주기 어려워요. 그리고 네네. 학교에서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튀김이 나오거나 매일 뭐 가공식품이 나오지 않아요. 네. 네,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와서 점심은 아이들 먹고 대신에 편의점 가서 네가 컵라면 먹었으면 그건 표기를 해라. 대신 저녁은 집에서 최대한 고기라든지 이런 걸 안 먹게끔. 그러면 나물 이런 거 비빔밥 저는 네. 그래서 아이들 비빔밥 많이 추천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만 먹어도 금방 몸 회복합니다 아이들은. 그래요? 어른하고 다르게. 오. 네, 한 달만 해도요 오.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근데 거의 다 뭐 편의점 가고 이러면서 편의점 망가지는 거죠. 학원 가면서 그 중간 사이에 편의점 가서 근데 편의점에서도 이제 도시락 파니까 그러면 샐러드 그리고 바나나 그런 걸 좀 먹게끔 네가 한 달만 해봐라. 네네. 왜 아이들도 자기 몸 아프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은데 집중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약 먹으면 집중력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하다 그 얘기 들으셨어요? ADHD 예. 그 약을 먹여요. 요즘 애들한테. 하다. 맞아요. 집중력 높인다고 저 너무 헛소문 안타까워. 돌아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 비공식적인 수입된 처방약 그런 걸로 해가지고 네. 하고 있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인생 자체가 망가져요. 근데 음식만 이렇게 7대 3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한 달에 18번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네네. 그 나머지만 살아있는 거 엄마들이 다 해주던 거예요. 고구마 삶아주고 옥수수 삶아주고 계란 삶아주고 저 네. 계란은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 계란 난각번호 1번 유기농 네. 돈을 조금 쓰더라도 한 알에 500원 해요. 항구에 예. 뭐 진짜 1번은 1,000원 그런데 돈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 계란 먹어도 돼요. 그런 계란은. 예. 근데 후라이 좀 제발 기름 쳐서 하지 마라. 쌀만 먹어라. 네, 삶아 먹어라. 그럼 한 약사님 만약에 목포 계시니까 나와서 배고프시면 어디서 해결하세요? 뭐 드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편의점 가도 바나나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드세요? 네. 식사는요? 식사는 저는 이제 점심은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래도 잘 드세요. 먹는데 예, 예.
외출을 하게 되면 비빔밥 주로 많이 먹고 아, 된장찌개 먹고 네네.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 마음을 이왕 더 딱 잡고 예. 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저번에 댓글에도 또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없다. 근데 한약사님 이렇게 드시고 계시네요. 엄마 아빠가 이미 가공식품에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식으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더더욱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더욱 피곤하고 성장판 검사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이거는. 네. 오늘 조승우 작가님의 조언이 그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